한국인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바로 암입니다. 암 판정을 받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깥 세상과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을 온몸에 쬐는 그 느낌은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치료를 꼭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곤도 마코토 선생이 지은 책인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과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 나오는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0년 경력의 양심 의사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며 사기라고까지 충격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차피 죽을 거라면 병원보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환자가 내게 물었다. 죽기 직전까지 남의 손 안 빌리고 지내다. 한 번에 꼴깍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그게 꿈인데 쉽지 않으니까. 참배하면 오래 앓지 않고 한 번에 죽는다는 절이 붐비는 거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자기 집에서 나무가 말라가듯 눈을 감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외래에서 환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찰한 내가 암은 묻어난 병이다. 마지막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서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라고 주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지금 80세 고령자가 수만 명이나 있는데 사후에 해부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전립선암만 해도 80대 남성의 90%가 갖고 있다. 암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 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고 싶지 않다. 암을 일찍 발견할수록 고통만 받다 빨리 죽기 쉽다. 이 진실을 깨달은 것은 대학병원의 수련의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어른이 앓는 병은 대개 노화라는 자연 현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고통스럽고 심각하다. 물론 나도 암이나 병이 발견되어 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는 것은 딱 질색이다. 그런 생각을 한 지 50년. 나는 의사를 멀리한다. 건강검진 등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약을 먹지 않는다 등의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다. 인플루엔자 50견, 대상포진, 20년이나 지속된 지독한 불면증 등을 전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않고 자력으로 견뎌냈다. 오늘날까지 병으로 일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원래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텐데 나는 개원이었던 아버지에게 늘 주사를 맞는 허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말라리아에 걸리고 항생제 주사를 너무 맞아서 무릎과 엉덩이가 당기는 근경축증으로 바닥을 기어다닌 적도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된 후에는 환자도 나도 약에 절어서 늘 컨디션이 나빴던 건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원체 성실해서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왕진을 갔는데 돌이켜보면 피곤하다, 이러다 곧 죽겠지가 아버지의 입버릇이었다. 어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다. 참 무턱대고 병원부터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나는 올해 70살이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는 습관을 지켜왔다. 대학생 때 결혼하고부터니까 거의 50년간 그래왔다. 환자가 외래 진료 계속해주세요 하고 말하면 누군가를 돕는 건 기쁜 일이니까 100살이 넘어도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한다.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의학 자료와 나의 의대 교수 시절 및 외래 환자의 에피소드, 동서고금 건강 100세의 생활 방식 등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힘으로 생활하다 평온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사람들의 자연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무턱대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삶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암을 선고받고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이로 사망한다. 겉으로는 똑같은 암인데 왜 운명이 갈릴까?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을 낫게 할 텐데 왜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까? 암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진짜 암은 아무리 빨리 발견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다.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된 후로 한동안 유방암 환자에 대한 항암제 치료를 철저히 해왔다. 그런데도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환자가 많았다. 내 치료가 틀렸다고 반성하며 의학 논문을 수천 편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형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았어도 분명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는 그것을 각각 진짜 암, 유사암이라 부르기로 했다. 사암에도 유사품이 있다. 건강진단 결과 혈압이나 혈당치가 이상이라며 쓸모없는 약을 먹는 처지가 된 경우도 많다. 암이라고 진단받았다면 더 큰일이다. 아차하는 순간 수술 날짜가 결정되고 수술 후에도 재발 예방으로 알려진 항암제 치료나 호르몬 요법을 몇 년이나 더 받기도 한다. 그래도 살아있다면 다행이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제로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하자는 말에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급사하는 경우도 곧잘 있다. 그러나 증상은 없지만 건강진단이나 암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사 여부와 관계없는 유사암이다. 전립선암, 유방암, 영기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초기 위암, 위대장용종, 흉부 CT로 발견한 불투명한 유리 형태의 폐암 등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도 사망률을 줄일 수 없다. 위암, 폐암 등의 검진은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전의 검진 결과와 연령에 따라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진을 중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년기 남성의 절반 정도는 사후에 해부하면 전립선에서 암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미국 국립암센터는 검진이 정밀해질수록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의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되기 쉽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종양을 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환자를 겁주는 일일 뿐이다 라고 부르짖지만 의료계는 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어지면 수입도 줄기 때문에 짐짓 모른 채 한다. 진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또한 무의미하다.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온몸에 전이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 장기를 잘라내도 항암제를 써도 결국 재발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에 관련된 사람은 의사, 간호사부터 방사선 기사, 영양사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진단용 장비부터 약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수요도 막대하다. 그러니 건강진단도 암검진도 그만두라고 하면 나라의 의료 산업이 휘청거리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다. 하지만 건강진단과 암검진은 사람들을 괴롭힐 뿐인 쓸모없는 치료 건수만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는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서양에서는 암도 아닌 사람을 검진으로 캐내서 무의미하고 유해한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는 커다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갑상선암 발견 건수도 점점 많아져 1975년에는 10만 명당 5명이었던 환자가 2010년에는 14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35년간 사망자는 10만 명당 매년 0.5명 그대로다. 결국 예전보다 3배 많이 발견된다는 갑상선 암 대부분이 유사암이라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갑상선암 검진을 공인했더니 그 발견 빈도가 15배에 달했다. 하지만 사망률은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잠재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진짜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도 나을 리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암이라는 이름의 무해한 종양이 해마다 관심거리가 되어 2013년 미국 국립암센터는 비침윤성 유방암이나 전립선 상피 내 고도 종양 형성 등을 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죽을 위험은 없는데 암이라는 말이 미치는 영향이 환자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 다른 이름을 생각하자며 미 의사회에 제안했다. 6. 이런 암 치료는 불필요하다. 스위스 의료위원회는 2014년 유방 촬영 진단기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유는 검진으로 유방암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일컫는 데이터는 오래되었거나 신빙성이 모자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검으로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수술, 항암제 등의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피해도 크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유방 촬영 진단기로 검사를 받은 여성 약 44,925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유방암이라고 진단받은 484명 중 106명은 과잉 진단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명되었고, 미국 국립암센터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폐암에 대한 과잉 진단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진단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기 쉽다고 발표했다. 유방 촬영 진단기를 이용해 유방암이라 진단하고 필요 없는 유방 절제나 항암제, 호르몬제, 방사선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는 수백만 건이 넘는다. 남성도 전립선의 이형상피를 암이라 진단받고 전립선을 적출해 기저귀를 뗄 수 없는 사람이 여럿이다. 건강한 몸에 칼을 대거나 독성도 강하고 발암 가능성까지 있는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을 맞거나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수명이 줄어든다. 검사로 방사선을 뒤집어 쓰거나 항암제 치료를 지속한 탓에 진짜 암에 걸려 사망하게 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7. 조기 발견의 함정. 임산부는 특히 암검진 등을 절대로 받지 말자. 임신 중에 검사를 하면 호르몬 때문에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가 상담한 환자는 임신 8개월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초음파로 오른쪽 유방에 2cm 조금 안 되는 응어리와 그보다 작은 응어리가 발견되었다. 만일을 위해 생검을 실시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국부 마취를 거쳐 두꺼운 침을 찔러 조직을 채취한 뒤 다시 검사를 했다. 그러고는 담당 의사가 상세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선 항암제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빨리 제왕절개를 한 뒤 유방암 수술 일정을 결정하자고 했단다.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 때에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제왕절개라거나 출산 후에 유방을 자른다거나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 것인가. 나는 안심하라 하며 임신 중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으로 혼동하기 쉬운 병변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초음파로만 발견한 것은 비록 세포 진찰로 암이라고 진단받아도 생명과 관련 없는 유사 암이 대부분이다. 어쨌든 건강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진찰받을 것을 권한다. 고 전했다. 또 임신 중에 발견된 자궁경부암도 많다. 자궁경부암에는 편평상피암과 선암이 있는데 둘 다 상피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유사암이다. 서양에서는 만성 질환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의사는 깊숙한 곳까지 검사하고 싶어 한다. 자궁경부를 원뿔 형태로 절제해서 조직에 조금이라도 암이 있다면 주위 조직까지 증식하고 있다며 제왕절개와 동시에 자궁을 적출하거나 출산을 포기시키기도 한다. 임신 중 자궁에 칼을 대면 수술 중이나 후에 출혈이 커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어떤 수술이라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30대 전후에 자주 발견되지만 대개 상피내암에 불과하므로 사망률은 낮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자궁경부암이라 진단받고 치료받은 뒤 나는 조기 발견 덕분에 치유되었다고 굳게 믿는 여성들은 검진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그런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암에도 괜찮은 종류가 있다는 것과 치료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잘 모르는 저에게도 아주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 생기면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바로 암입니다. 암 판정을 받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깥 세상과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을 온몸에 쬐는 그 느낌은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치료를 꼭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곤도 마코토 선생이 지은 책인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과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 나오는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0년 경력의 양심 의사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며 사기라고까지 충격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어차피 죽을 거라면 병원보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환자가 내게 물었다. 죽기 직전까지 남의 손 안 빌리고 지내다.
한 번에 꼴깍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그게 꿈인데 쉽지 않으니까. 참배하면 오래 앓지 않고 한 번에 죽는다는 절이 붐비는 거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자기 집에서 나무가 말라가듯 눈을 감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외래에서 환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찰한 내가 암은 묻어난 병이다. 마지막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서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라고 주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지금 80세 고령자가 수만 명이나 있는데 사후에 해부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전립선암만 해도 80대 남성의 90%가 갖고 있다. 암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 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고 싶지 않다. 암을 일찍 발견할수록 고통만 받다 빨리 죽기 쉽다. 이 진실을 깨달은 것은 대학병원의 수련의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어른이 앓는 병은 대개 노화라는 자연 현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고통스럽고 심각하다. 물론 나도 암이나 병이 발견되어 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는 것은 딱 질색이다. 그런 생각을 한 지 50년. 나는 의사를 멀리한다. 건강검진 등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약을 먹지 않는다 등의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다. 인플루엔자 50견, 대상포진, 20년이나 지속된 지독한 불면증 등을 전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않고 자력으로 견뎌냈다. 오늘날까지 병으로 일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원래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텐데. 나는 개원이었던 아버지에게 늘 주사를 맞는 허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말라리아에 걸리고 항생제 주사를 너무 맞아서 무릎과 엉덩이가 당기는 근경축증으로 바닥을 기어다닌 적도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된 후에는 환자도 나도 약에 절어서 늘 컨디션이 나빴던 건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원체 성실해서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왕진을 갔는데 돌이켜보면 피곤하다, 이러다 곧 죽겠지가 아버지의 입버릇이었다. 어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다. 참 무턱대고 병원부터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나는 올해 70살이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는 습관을 지켜왔다. 대학생 때 결혼하고부터니까 거의 50년간 그래왔다. 환자가 외래 진료 계속해주세요 하고 말하면 누군가를 돕는 건 기쁜 일이니까 100살이 넘어도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한다.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의학 자료와 나의 의대 교수 시절 및 외래 환자의 에피소드, 동서고금 건강 100세의 생활 방식 등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힘으로 생활하다 평온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사람들의 자연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무턱대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삶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암을 선고받고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이로 사망한다. 겉으로는 똑같은 암인데 왜 운명이 갈릴까?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을 낫게 할 텐데
왜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까? 암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진짜 암은 아무리 빨리 발견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다.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된 후로 한동안 유방암 환자에 대한 항암제 치료를 철저히 해왔다. 그런데도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환자가 많았다. 내 치료가 틀렸다고 반성하며 의학 논문을 수천 편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형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았어도 분명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는 그것을 각각 진짜 암, 유사암이라 부르기로 했다. 사암에도 유사품이 있다. 건강진단 결과 혈압이나 혈당치가 이상이라며 쓸모없는 약을 먹는 처지가 된 경우도 많다. 암이라고 진단받았다면 더 큰일이다. 아차하는 순간 수술 날짜가 결정되고 수술 후에도 재발 예방으로 알려진 항암제 치료나 호르몬 요법을 몇 년이나 더 받기도 한다. 그래도 살아있다면 다행이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제로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하자는 말에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급사하는 경우도 곧잘 있다. 그러나 증상은 없지만 건강진단이나 암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사 여부와 관계없는 유사암이다. 전립선암, 유방암, 영기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초기위암, 위대장용종, 흉부 CT로 발견한 불투명한 유리 형태의 폐암 등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도 사망률을 줄일 수 없다. 위암, 폐암 등의 검진은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전의 검진 결과와 연령에 따라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진을 중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년기 남성의 절반 정도는 사후에 해부하면 전립선에서 암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미국 국립암센터는 검진이 정밀해질수록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의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되기 쉽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종양을 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환자를 겁주는 일일 뿐이다 라고 부르짖지만 의료계는 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어지면 수입도 줄기 때문에 짐짓 모른 채 한다. 진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또한 무의미하다.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온몸에 전이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 장기를 잘라내도 항암제를 써도 결국 재발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에 관련된 사람은 의사, 간호사부터 방사선 기사, 영양사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진단용 장비부터 약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수요도 막대하다. 그러니 건강진단도 암검진도 그만두라고 하면 나라의 의료 산업이 휘청거리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다. 하지만 건강진단과 암검진은 사람들을 괴롭힐 뿐인 쓸모없는 치료 건수만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는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서양에서는 암도 아닌 사람을 검진으로 캐내서 무의미하고 유해한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는 커다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갑상선암 발견 건수도 점점 많아져 1975년에는 10만 명당 5명이었던 환자가 2010년에는 14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35년간 사망자는 10만 명당 매년 0.5명 그대로다. 결국 예전보다 3배 많이 발견된다는 갑상선 암 대부분이 유사암이라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갑상선암 검진을 공인했더니 그 발견 빈도가 15배에 달했다. 하지만 사망률은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잠재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진짜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도 나을 리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암이라는 이름의 무해한 종양이 해마다 관심거리가 되어 2013년 미국 국립암센터는 비침윤성 유방암이나 전립선 상피 내 고도 종양 형성 등을 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죽을 위험은 없는데 암이라는 말이 미치는 영향이 환자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 다른 이름을 생각하자며 미 의사회에 제안했다. 6. 이런 암 치료는 불필요하다. 스위스 의료위원회는 2014년 유방 촬영 진단기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유는 검진으로 유방암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일컫는 데이터는 오래되었거나 신빙성이 모자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검으로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수술, 항암제 등의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피해도 크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유방 촬영 진단기로 검사를 받은 여성 약 44,925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유방암이라고 진단받은 484명 중 106명은 과잉 진단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명되었고, 미국 국립암센터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폐암에 대한 과잉 진단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진단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기 쉽다고 발표했다. 유방 촬영 진단기를 이용해 유방암이라 진단하고 필요 없는 유방 절제나 항암제, 호르몬제, 방사선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는 수백만 건이 넘는다. 남성도 전립선의 이형상피를 암이라 진단받고 전립선을 적출해 기저귀를 뗄 수 없는 사람이 여럿이다. 건강한 몸에 칼을 대거나 독성도 강하고 발암 가능성까지 있는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을 맞거나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수명이 줄어든다. 검사로 방사선을 뒤집어 쓰거나 항암제 치료를 지속한 탓에 진짜 암에 걸려 사망하게 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7. 조기 발견의 함정. 임산부는 특히 암검진 등을 절대로 받지 말자. 임신 중에 검사를 하면 호르몬 때문에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가 상담한 환자는 임신 8개월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초음파로 오른쪽 유방에 2cm 조금 안 되는 응어리와 그보다 작은 응어리가 발견되었다. 만일을 위해 생검을 실시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국부 마취를 거쳐 두꺼운 침을 찔러 조직을 채취한 뒤 다시 검사를 했다. 그러고는 담당 의사가 상세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선 항암제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빨리 제왕절개를 한 뒤 유방암 수술 일정을 결정하자고 했단다.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 때에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제왕절개라거나 출산 후에 유방을 자른다거나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 것인가. 나는 안심하라 하며 임신 중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으로 혼동하기 쉬운 병변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초음파로만 발견한 것은 비록 세포 진찰로 암이라고 진단받아도 생명과 관련 없는 유사 암이 대부분이다. 어쨌든 건강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진찰받을 것을 권한다. 고 전했다. 또 임신 중에 발견된 자궁경부암도 많다.
자궁경부암에는 편평상피암과 선암이 있는데 둘 다 상피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유사암이다. 서양에서는 만성 질환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의사는 깊숙한 곳까지 검사하고 싶어 한다. 자궁경부를 원뿔 형태로 절제해서 조직에 조금이라도 암이 있다면 주위 조직까지 증식하고 있다며 제왕절개와 동시에 자궁을 적출하거나 출산을 포기시키기도 한다. 임신 중 자궁에 칼을 대면 수술 중이나 후에 출혈이 커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어떤 수술이라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30대 전후에 자주 발견되지만 대개 상피내암에 불과하므로 사망률은 낮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자궁경부암이라 진단받고 치료받은 뒤 나는 조기 발견 덕분에 치유되었다고 굳게 믿는 여성들은 검진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그런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암에도 괜찮은 종류가 있다는 것과 치료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잘 모르는 저에게도 아주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 생기면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